지리산 빨치산의 전설적인 총수로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고독한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바로 여순 반란 사건 이후 지리산에 입산한 뒤 1953년 9월까지 빨치산 전투를 지휘했던 인물 이현상이다. 그런데 이 사람 이현상의 최후는 지리산이 안고 있는 많은 미스테리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의 죽음에 관한 얘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현상은 1953년 9월 18일 지리산 빗점굴에서 빨치산 토벌대에 의해서 사살됐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사살된 이현상의 시신을 가족들이 인수하지 않자 당시 토벌대장이었던 차이력 총경이 화장을 시킨 후 그 뼈를 자신의 철모에 빻아 섬진강에 뿌려주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다. 국방군사연구소 정석균 부장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현상은 그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빨치산의 총수입니다. 1953년 그러니까 휴전이 막 끝나고 9월 17일 날 그때 당시 공비토벌을 담당했던 서남지구 전투사령부 예하의 경찰 매복조에 의해서 사살이 됐습니다. 둘째, 이현상은 이데올로기가 다른 빨치산 내부의 인물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실제 빨치산이었던 이태는 자신의 수기소설 남부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바로 그 시각 이현상은 지리산 빗점굴에서 박영발 등 교조주의자들에 의해 단죄되고 뒤이어 수수께끼의 총탄에 의해 쓰러진다. 빨치산 총수로서의 그 공적을 길이 평가를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공화국 영웅 칭호를 이현상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현상의 직계인 박원영과 그리고 이승엽이가 거기서 미국 간첩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현상이는 월북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또 지령을 받아서 월북을 일부 올라오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만 가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어떤 그 암살 지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의 시포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서 결국 이북에 갔던 사람, 또 미리 가 있던 사람, 훈련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몽땅 이남으로 다 보냈어요. 도중에 말이죠. 배신보당도 이현상이 자신이 배신을 한 그런 점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당에서 하면 축출당한 일이 있다고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영웅심이라고 그럴까. 내가 제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셋째, 이현상은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여 북으로 갔다. 과연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런데 작년 여름 토요미스테리 극장 앞으로 이현상의 죽음과 관련된 특이한 제보가 날아들었다. 그것은 한 고등학생의 편지였는데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오는 학생의 열정과 순수함에 움직여 그의 죽음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김일경 군에게 이현상의 미스테리가 처음 다가온 것은 11년 전 겨울밤이었다. 그때 그는 불과 7살의 어린이였고 할머니와 방을 함께 쓰고 있었다. 아이고야. 아이고, 머리는 왜 이렇게 쑤시는지. 아이고, 할머니 이제 그만 자야겠다. 이경아, 너도 조금만 보고 자라. 네. 아이고, 이쁜 우리 강아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할머니가 누우신 지 5분쯤 지났을까. 잠시만.
여보시오. 할머니! 이 할미 얘기 허투루질러서는 안 된다. 할머니가 맨 처음에 53년도에 꿈을 2번 꾸셨고요. 그다음에 제 7살 때 꿈을 또 한 번 꾸셨는데 전 옆에서 할머니가 같은 반석에 있었는데 전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할머니의 과거 얘기와 꿈 얘기. 일경군의 할머니 이금여 씨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닐 사건을 경험한 것은 1953년 가을이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느라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던 금여 씨가 산지기 몰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금여 씨는 남자가 산직이었다고 지레 짐작했고 지세에 끌려가기가 무서워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움직이면 쏘갔어. 동물에 뭐 먹을 것 좀 없을까래? 뭐 먹을 것 좀 없냐고? 없는데요? 누구세요? 산 사람이세요? 내래 산 사람은 아니고 지금 북상하는 기류에다. 그래. 할머니가 본 그 청년은 카키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발에다 무슨 검은 간발 같은 걸 하고 있었고 배낭을 메고 있었고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얼굴이 좀 험상궂게 생기고 한마디로 할머니도 그 사람이 빨치산이라는 걸 직감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금여 씨가 숲속에서 이북 사내를 만난 바로 그날 밤이었다. 누구세요? 나 이현상이란 사람이다. 아까 그 이북놈이 날 쏘아 죽인 놈이요. 내 그놈을 죽이지 못해 한스러웠어. 난 그놈을 믿었거든. 내 그 이북놈을 따라 이해까지 와버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심정을 알겠소. 제발 이 일을 알려주시오. 난생 처음 꿔본 이상한 꿈. 금여 씨는 낮의 일이 하도 겁이 나서 개꿈을 꿨나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낮이었다.
아우 이렇게 졸리지? 니들 먹어라. 응? 평소에 낮잠이라고는 없던 금여 씨에게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왔던 것이었다. 그리고 내 원 좀 풀어주시오. 꿈이지만 내 혼이 원통에서 이러는 거요. 날 죽인 놈이 바로 그 놈이란 말이오.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 놈을 본 사람은 당신밖에 없소. 이 일 좀 남에게 알려주시오. 그렇게 두 번의 꿈을 꾸고 난 후 금여 씨는 심상치 않은 꿈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럭저럭 3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일경군의 아버지인 큰아들을 따라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는데 어느 날 밤 또 한 번의 꿈을 꾸고 나서 어린 일경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7살의 일경군에게 처음 얘기를 한 이후로 할머니는 꼭 1년에 한 번씩 꿈 얘기를 반복했고 그래서 일경군은 이현상이라는 이름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갑자기 손자에게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것 또한 미스테리한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일경아. 할머니, 몸이 또 안 좋아지셨어요? 일경아, 이 할미가 너한테 한 말 다 기억하고 있지? 네. 기억해야 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할머니, 이 할미가 왜 너한테만 그 말을 하냐고. 네. 할미가 맨 처음 너한테 얘기한 날 기억나냐? 네. 그날 이 할미가 꿈을 꾸었단다. 할머니가 일경에게 최초로 얘기를 시작했던 바로 그날 밤의 꿈. 당신을 찾아오느라 참 힘들었소. 당신도 참 답답하구려. 내가 그냥 그 이북놈에게 억울하게 죽었다고 알리면 될 것을. 아니,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당신 손자에게 당장 들려주시오. 저도 꿈 얘기를 전 가족한테 물론 다 하고 저한테도 얘기한 줄 알았는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안 들으셨다고 그래갖고 저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세월 할머니의 얘기가 있었지만 일경군에게 이현상이란 인물은 그저 꿈속에 등장하는 인물일 뿐이었다. 그런데 일경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작년 논술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소설 태백산맥을 읽게 되었을 때였다. 소설에 정말 이현상이란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뿐이 아니었다.
빨치산 체험수교인 남부군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실존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정말 할머니의 꿈에서처럼 이북 사람한테 죽은 것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나한테 알리라고 한 것일까? 처음에 진짜 거의 당황해갖고 3일 동안 공부도 못하고 그 남부나 책을 다시 막 읽기 시작했는데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이현상이 할머니한테 부탁한 그 말을 제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 뭔가 사명감을 띄운 거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는데 앞으로 그 방면에 나가서 연구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한 고등학생과 할머니가 겪었다는 미스테리한 사건. 그것을 그냥 꿈에 불과하다고 치부해버리기에는 뭔가 명쾌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할머니가 숲속에서 이북 사내를 만났던 때와 이현상이 죽었다고 알려진 시기가 1953년 9월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현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묘사한 이현상의 이미지와 실제 그의 모습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긴 얼굴에 안경을 꼈으며 근엄한 표정이었다고 할머니는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현상의 사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경군과 할머니의 순수성이다. 이현상의 죽음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심지어는 이현상이 실존 인물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굳이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이유가 있었을까? 빨치산의 전설적 총수 이현상과 미스테리한 꿈 얘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할머니, 그리고 언젠가 사학자가 돼서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손자 김일경. 그의 눈빛에서 이들의 미스테리가 풀릴 날을 기대해본다.